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2, 3주 만에. 지금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 방송 못했다가, 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마 DMA라는 부분을 했을 거예요. 그쵸? DMA라는 어떤 특수한 기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DMA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뭐 이번 시간에는 DMA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DMA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통신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방송을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DMA라는 거는 어떤 특수 기능의 일부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를 이미 공부를 한 상태에서 거기 안에 DMA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DMA UART 시리얼을 해본다고 해서 UART를 다시 처음부터 강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만약에 UART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앞전에 강의한 UART 통신 강의를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DMA 활용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DMA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의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MA라는 거는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요, 어떤 장치 인터페이스를 할게요. 인터페이스라는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이 장치에 있는 특수한 기능이 DMA가 포함이 되는 거죠. DMA가 포함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주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DMA 기능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DMA 기능이 있는 거 보시면은 뭐 I2C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ADC, 그리고 뭐 I2S, SPI 통신, 이러한 것들이 DMA를 지원하는 것처럼, 왜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 버퍼 안에 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하거나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전송 또는 송신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명령 과정들을 생략하고, DM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쉽게 명령어를 생략하고 가져오고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DMA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즉 CPU가 예를 들어서 이더넷을 쓰고 SPI 통신을 쓰고 또 UART 시리얼 통신을 쓰고 이런 ADC까지 쓰는 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주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그 명령어 자체가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면은 CPU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를 명령어를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DMA라는 기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DMA라는 어떤 섹터 부분이 있어요. DMA라는 섹터 부분이 있는데, 이 섹터 부분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그럼 나 DMA 인터 컨트롤러 자체에서 UART 통신을 쓸 것인지 ADC를 쓸 것인지 혹은 기타 다른 통신들을 이용해서 DMA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게 뭐 ADC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 UART 시리얼 통신이 될 것인가 또는 USB 통신이 될 것인가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또 결정해 주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UART 통신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UART 통신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데 DMA 컨트롤러를 같이 범용해서 쓸 거고, 그럼 DMA는 UART 통신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메모리 맵입니다. 자, 우리는 UART 시리얼이라는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UART 시리얼이라는 데이터 메모리인 자 4100, 3000, 4100번지
뭐야 이거 4001 3800이라는 메모리를 시작으로 해서 UART 시리얼 통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범위 내에서 있는 어, 그거를 활용해서 DMA 메모리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DMA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설명을 볼 건데, 자, 먼저 UART를 쓸 것이고 DMA를 쓸 것인데요. 먼저 UART 채널을 설정해 주시고, 뭐 1번 또는 2번, 3번을 설정해 주시는 거고, 자, TX를 할 것인지 RX를 할 것인지 또는 둘 다 모두 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IRQ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폴링 방식으로 그냥 처리를 할 것인가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DMA가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UART 시리얼 1이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거면 DMA는 과연 입장에서 몇 번째 채널을 할당 받았는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투 메모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투 퍼리퍼리로 갈 것인가, 이게 장치인가요? 뭐 퍼리퍼리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DMA라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요, DMA라는 파트를 보시면 채널 부분 나온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UART 1이라는 걸 할 거고요. 우리는 UART 시리얼 통신 1을 통해서 TX를 확인할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할 거니까 그러면 UART 1이라는 거에 대한 DMA 지원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DMA 1과 2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DMA 1에서 UART 1을 지원을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채널 1에서는 ADC1 타이머 지원해 주시고, DMA 1의 2 채널에는 UART 3TX를 지원해 주네요. 기타 타이머 SPI RX 지원해 주고요. 자, 3 채널에는 이걸 지원해 주고, 자, DMA 1 채널의 4가 UART 1 TX를 지원해 주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UART 1의 이 TX 부분의 DMA를 DMA 1에 대한 4채널을 이용을 하면은 UART 1에 대한 TX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DMA를 결론하기 위해서 DMA 1에 대해서 4채널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UART 시리얼 통신 1에 대한 TX를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DMA 1의 5채널은 UART 1에 RX를 지원해준다고 여기 보이네요. 그쵸? 여기 UART RX, 그쵸? 그럼 이것만 찾았으면 되겠죠? 그럼 메모리2 방식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저희가 설정해주는 부분이고, DMA2 컨트롤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근데 UART 통신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측면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실습도 해봤죠? UART 통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그럼 DMA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겠죠? UART 시리얼 통신에서 기본적인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여기서 DMA 부분이 따로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쵸? 자, DMA라는 거를 전송했을 때 어떤 그 블락 다이어가 타이밍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DMA 요구가 들어오면요. 그쵸?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터럽트를 써도 상관은 없고요. 요구가 들어오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를 하고요. 기적적으로 DMA 요구를 하게 되면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DMA가 쓰여질 때 SPI라는 통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관련 있는 거는 DMA 요구, 그 다음에
완료 인터럽트도 있네요. 완료 인터럽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SPI DR이라는 거를 통해서 뭐 데이터 처리한다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전송 받았을 때 데이터고요. 컨트롤러 이거는 이제 흐름 제어죠. 흐름 제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나와 있는 거고, 인터럽트 부분이 이거 없네요. 이상 더 이상. 그쵸?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스를 작성할 건데, 소스는 제가 이미 작성을 해놨어요. 작성을 해놓은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다가 DMA 그 전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짜보는 거는 이미 앞전 시간에 GPI부터 해서 타이머부터 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그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레지스터를 시스템 이니트를 왜 하는지, 뭐 RCC 이렇게 설정을 왜 하는지, GPI는 왜 이렇게 설정을 하는지, UART는 또 이렇게 설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 언급을 드리지 않을 거고, 만약 부족하다면 앞전 강의 시간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RCC, 자, 시스템 이니트. 이거는 이제 저저번 시간에 RCC라는 부분 할 때 왜 시스템 이니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RCC가 GPIO A라는 거와 UART1이라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아봤어요. 핀맵이 UART1의 TX라는 부분이요. RX도 마찬가지고요. UART1에 대한 TX, RX 핀이 GPIO A 핀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IO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질문은 강의 끝나고 그냥 따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UART1에 대해서 RCC APB2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로 했다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MA라는 부분인데, 자, DMA라는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왜 DMA가 저런 클락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락을 보시면은, 자, DMA라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DMA라는 부분이요. 인터럽트 라인, 아니 그 기타 장치들 라인에는 없어요. 그쵸? 없는 거고, DMA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쵸? 7개의 채널 DMA 부분 하는 것이 클락이 바로 시스템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결국 AHB라는 시스템 클락이라는 걸 통해서 공고를 받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클락이 AHB라는 클락으로 할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GPIO 부분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이것도 언급 안 할 거예요. UART 시리얼, 그리고 UART 초기화하는 방법도 언급 안 할 겁니다. 다만, 자, UART DMA를 이네이블 시키는데 나는 TX라는 DMA 요구를 DMA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한 거고요. 그쵸?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UART 시리얼 통신 레지스터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거 하나 설정된 거예요. 그쵸? 이거 하나 설정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UART라는 거에 DMA를 요구하겠다라는 레이터 하나 설정 추가해서 이네이블 시키고요. 그 다음에 DMA라는 부분을 할 건데,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찾았죠. 그쵸? 시리얼 통신하기 위해서 DMA1의 4채널을 이 DMA TX를 전송하는 부분 담당을 해준다라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DMA를 이니트 하는데 DMA1의 4채널을 이니트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DMA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인데요. 장치 베이스 어드레스라는 거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USB라는 걸 통한 DMA를 할지,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DMA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기본 베이스 어드레스가 어디로 잡혀 있어야겠습니까? UART 통신이라는 거 안에 DMA 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UART1이라는 어드레스 값을 베이스 어드레스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400-3804라는 기본 베이스 어드레스를 설정해놨어요. 그럼 이건 왜 나왔냐? 앞전에 찾은 것처럼요.
전에 찾았던 것처럼 그 메모리 맵 보시면은 UART 통신이라는 부분에서 기본 베이스 메모리가 저 번지에 잡혀 있어요. 메모리를 건들기 위한 번지 수가 UART1이 자 3800이라는 시작 번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잡히는 겁니다. 소스상으로서. 그 다음에 자 UART 그 다음에 자 메모리 베이스 어드레스는 버퍼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버퍼 사이즈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건데, 자 버퍼 크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이즈도 내가 정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DMA가 관련 짓는 총 사이즈를 베이스로 얼마나 잡을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 변수에 배열을 통해서 10개를 넣었으면은 총 1바이트가 10개니까 10바이트에 대한 메모리 그 할당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뭐 크게 잡아도 상관없고 작게 잡아도 상관은 없고, 다만 맥시멈과 맥시멈을 이제 넘어서는 안 되겠죠. DMA가 할당하는 메모리 전체 크기가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가 10바이트로 잡혀 있다는 거 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R이라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DMA가 내가 다이렉션으로 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장치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장치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DMA 컨트롤러가 UART 통신의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메모리에서 UART 그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DMA 컨트롤러에서 할당되는 데이터 메모리가 UART 인터페이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치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장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버퍼 사이즈도 위에서 설정한 것처럼 10개, 그쵸? 총 사이즈를 10이라고 잡아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장치 퍼리퍼 이니트 하는 거는 처음에 디서브를 시켜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네이블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니트가 시작점이 이네이블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설정이 한참 남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세이블 먼저 시켜 놓은 거고, 그다음 DMA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가져온다는 건 DMA 메모리에서 장치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DMA 메모리는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쵸? 살짝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DMA라는 거고요. 이게 UART예요. 자,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버퍼를 전송하거나 또는 받아오는 용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바로 다이렉트로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쵸? 스택이라는 구간으로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CPU라는 게 데이터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뭐 보내라 받아라라는 거를 이 과정을 하는 거를 얘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가 실제로는 이제 얘와 이렇게 관련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에 있는 메모리 구간을 얘에 있는 장치로 보내거나 받게끔 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DMA라는 거는 메모리라는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고, 할당을 시키겠다라는 걸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나는 장치니까 넌 딴 장치를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해줘라 또는 이렇게 해줘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MA 메모리는 이네이블 시켜주고요. 그래서 DMA 메모리 사이즈는 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의 메모리 사이즈로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를 사이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16비트가 되든 32비트가 되든 그거는 사이즈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하프워드 워드까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시리얼 통신이라는 거는 1바이트면 충분히 모든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바이트라는 거를 통해서 설정이 되는 거고, 자 모드는 DMA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로 이제 할 거예요. 할 거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메모리 투 대 메모리는 디세이블 시키고요. 왜 그러겠어요? DMA 자체에서 메모리 대 메모리를 연동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그쵸?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으면은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일로 메모리로 데이터 또 전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메모리 투 메모리가 필요한 거겠죠. 왜? DMA 메모리가 실제 메모리로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럴 때나 필요한 거지,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메모리 투 메모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투 퍼리퍼리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디세이블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니트를 해주시고 DMA를 디세이블 시켰죠. 왜? 지금 당장 보내버리면 쓸 때 쓰레기 값이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는 일부러 만들어 준 거고요. 실제 메인 함수에서 DMA UART 이니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인풋 데이터를,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버퍼라는 실제 DMA 버퍼에 쌓이는 버퍼를 옮겨 놓고, 이런 과정은 없어도 됩니다. 하고 DMA라는 거를 디세이블 시킨 다음에, 자 이제 set current data count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DMA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순차적으로 쭉쭉쭉 이동을 시킬 거예요. 메모리가 사이즈가 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전체 메모리 사이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만 내가 UART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할당을 시켜놨어.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면 DMA는 내가 지금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10번 보내고 이렇게 랜덤을 할 수는 없어요. 1번부터 시작을 하면 순차적으로 카운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DMA가 시작하면은 얼마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설정해주는 set 카운트라는 거예요.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면 10번을 하게 되면 뭐겠어요? 0번지부터 해서 10번 카운트를 해서 순차적으로 메모리를, 해당 데이터에 있는 메모리를 쭉쭉쭉 보내는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MA1 채널에 있는 거를 버퍼 사이즈만큼, 자 10개 카운터만큼 보내라, 다 보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DMA를 이네이블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DM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첫 번째 단지부터 10개까지 쭉 보내고 그 다음 스톱을 하겠죠. 근데 디세이블을 안 하면은 그냥 거기에 쌓여 있는 거 그대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죠. DMA 순환이에요. 즉 먼저 데이터 버퍼로 데이터 살당값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DMA 디세이블 상태에서 버퍼 사이즈로 옮긴 다음에 이네이블 시키면 데이터 쭉 넘기고 약 1초간 DMA를 이제 딜레이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총 소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컴파일을 하고요. 자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이즈인데, 음, 자 여기에 보이는 이게 하나의 사이즈, 그쵸?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줄여볼게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요거 네 개, 요거 다섯 개, 요거 여섯 개, 요거 일곱 개, 요거 여덟 개, 요거 아홉 개, 마지막으로 요거 열 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총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이게 줄여보면요, 약 1초 동안 딜레이를 갖고 DMA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의 DMA가 10개가 들어간 거고, 1초 동안 DA를 가지고 DA 또 가져가고요.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는 1, 2, 3, 4, 5, 6, 7, 8, 9, 10을 보낸 거예요. 그쵸? 1, 2, 3, 4, 5, 6, 7, 8, 9, 10을 보낸 거고, 실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실제로
25나 55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1입니다. 1. 그쵸? 1이라는 숫자를 보냈을 때 그 카운터고, 아, 이게 1인지 8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스타트 비트 해서요. 이게 하나의 비트가 넘어가서 여기에서 스톱 비트를 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 비트가 하나가 1이 돼가지고 뭐 2, 4, 6, 8 중에 뭐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10개가 총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시로스코프 상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MA 부분이 이렇게 맞힐 거고, 소스를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1만 넣을게요. 아, 0이라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실제로 그냥 상승 하강만 나타나는 비트가 나올 거예요. 그쵸? 상승 하강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하고 스톱 비트 이것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보시면은 데이트가 스타트하고 스톱하고 이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0이 쭉쭉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있죠. 열. 이게 열이에요. 숨어있던 거. 그리고 스타트 여기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DMA 총 10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퍼 사이즈를 뭐 이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카운터를 예를 들어서 이걸 한 1만 할까요? 1만 하게 되면은 실제로 버퍼는 10개 잡혀있지만 실제로 보내는 건 하나밖에 보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카운트가 하나밖에 안 왔죠. 그쵸? 카운트가 하나밖에 안 오는 거예요. 카운트가. 그러니까 버퍼를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실제로 메모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얼마나 할 것인가, 메모리 몇 개를 보낼 것인가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안 가고, 두 개만 가면은 두 개밖에 안 가겠죠. DMA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두 개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거에서 근데 뭐 내가 버퍼를 10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12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12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카운터는 되겠지만 쓰레기 값이 나오거나 데이터 오류가 날 것이고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해서 DMA라는 강의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ADC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DMA라는 강의를 ADC도 하고 다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지 필요한 강의 요청하시면은 계속 강의를 할 수 짧게나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DMA UART 시리얼 UART 부분을 확인하는 거를 했고, 이 해당 소스는요 카페 부분에 어디에 있냐면 강의 자료실에요. 가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UART 소스 확인 공작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쓰시면 됐고, 첨부 파일을 해놨고요. 코텍스 지금 저희가 레퍼런스 지정한 보드로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뭐 M4나 다른 거를 쓰신다고, 다른 패키지 쓰신다고 하면 핀맵 한번 확인하시고 동작을 확인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지금 제가 공지사항 여기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했죠. 저희 실명제 안 하면 바로 강퇴할 겁니다. 저희 그거 항상 언급해드렸고,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당차면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가지고 비실명 강퇴 계속 하고 있어요. 강퇴를 계속 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강퇴를 할 겁니다.
미리미리 실명으로 바꿔 놓으시고, 닉네임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닉네임을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강태입니다. 이런 거 강태고요. 요것도 강태예요. 그쵸? 이렇게 실명제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따로 질문 받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